지금부터 2016년 9월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경상수지는 8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2년 3월 이후 55개월 연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흑자 규모를 보면 지난 6월에 121억 달러에서 7월에 87억, 8월에 53억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달에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흑자 규모가 전월에 70.5억 달러에서 107.6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운송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악화 등으로 지난달에 14.5억 달러에서 25.4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 흑자 규모는 배당 지급 감소 등으로 전월에 6.1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전 소득 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9월 중 금융계정은 106.5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직접 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전월보다 줄어든 16.3억 달러 증가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국내 투자도 전월보다 줄어든 6.0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전월보다 줄어든 69.8억 달러 증가를 나타냈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전월에 16.2억 달러 증가해서 19.4억 달러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19.6억 달러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21.9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부채도 14.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준비자산의 경우 19.0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9월이 분기 말월인 점을 감안해서 경상수지의 주요 특징을 2016년 1, 9월중 기준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 9월중 경상수지는 720.8억 달러, 상품수지는 894.8억 달러 흑자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상품 수출은 금년 1, 9월 중에 3,73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 해외 수요 부진 등 기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 7 리콜 및 단종, 자동차 업계 파업 등의 일시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승용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8월 이후에는 수출 감소폭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수입은 금년 1, 9월 중 2,84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계류, 정밀기기 증가에 힘입어 수입 증가율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1, 9월 중에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에 110.4억 달러에서 27.8억 달러가 확대된 138.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 업황 부진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전환, 해외 건설 부진 등에 따른 건설 수지 흑자폭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어서 이번 국제수지가 통상 월중으로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서 9월달 수출입과 서비스 수지 특징을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상품 수지를 보면은 지난달에 71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출을 보면은 현대기아차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리콜 등으로 인해서 승용차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자면은 8월에 3.7% 감소보다는 둔화된 2.3%, 2.4% 감소에 그쳤습니다. 수입은 지난달에 0.5% 증가와 유사한 0.1%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수지는 전월에 14.5억 달러 적자에서 25.4억 달러 적자로 규모가 확대되는데, 이는 주로 여행 수지 적자 그리고 운송 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 관리 이전에 이미 어려운 업계 사정을 반영해서 1, 8월 중에 운송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에 따른 자동차 수출 회복 가능성,
하나의 긍정적 요인이고, 아울러 최근 들어서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부품, 컴퓨터 등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에 따른 기계류 정밀 기기, 그리고 철강제 등 설비 투자 관련 수입이 증대되면서 향후 수출 증대 가능성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편 부정적 요인으로는 자동차 파업의 경우 10월 중 대부분 종료되어 향후 전망은 제한적이나 갤럭시 노트 7 단종, 한진해운 법정 관리 등이 4, 4분기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경우 당초 예상된 노트 7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그런 그 수출 기회 손실이 어떤 그 기조적인 수출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진해운의 경우 한진해운 물류를 외국 해운사 또는 국내 해운사가 어느 정도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운송 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수출입과 서비스 수지 동향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니터스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갤럭시 노트 7하고 그 자동차 파업하고 뭐 이렇게 악재가 있었는데도 수출이 조금 감소폭은 오히려 8월보다 더 줄고 네. 이랬는데, 지금 뭐 선박 쪽에서 뭐 있다고 하는데 저 분할 영수 관련해서 뭐 예상보다 얼마나 더 들어왔고 뭐 전월 비해서 얼마 좀 더 들어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저 증권 투자가 지금 3개월 만에 순유출로 다시 바뀐 것 같은데, 부채성 증권,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외국인 증권 투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를 보면은 이 부채성 증권, 즉 채권 항목에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0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36.9로 이제 그 어떤 그 부채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증권 투자의 이 채권형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또 외국인이 사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채권을 매입하는 그 규모도 약간 줄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주자 은행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만기가 되었을 때 이제 상환을 하고 추가 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의 그 국내 채권 자금 유입이 감소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9월달에 국내 은행들의 그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해외 발행 채권을 상환을 하고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이 선박 수출 관련은 이 통관 기준과 이제 BOP 기준의 선박 수출이랄지 이 가공무역 또는 중개무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통관 기준과 BOP 기준을 서로 조정하게 되는데, 선박 수출이 굉장히 그 영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그 수치 자체로는 굉장히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저희 집계를 했었습니다. 예, 그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요. 이게 이번 달에 보면 그 서비스 수지 쪽에서 네. 그 기타 사업 서비스 부문의 적자 폭이 좀 큰데, 예. 이게 또 과거 한 몇 년을 보면 좀 한 분기 정도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떤 이슈에 의한 계절성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운송 부문의 그 적자 폭을 보면 원래 한 작년만 해도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적자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올해 통틀어서 다 마이너스인 게 이게 해운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쭉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번 달 말고 올해 내내 받은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기타 사업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 서비스의 항목은 기술 무역이랄지 또는 그 전문 경영 컨설팅에 관련된 그런 그 수지, 수입과 지급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1, 9월 중으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8억,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2억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규모 자체로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뭐 10억 달러 정도가 감소되었지만은 이제 9월만 보면은 마이너스 10억으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기술 무역에
경력에 대한 대가 또는 전문 경영 컨설팅에 대한 대가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항목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상당히 이 폭이 크게 나타난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송수지는 이 플러스 항목입니다. 저희가 해운업에서 굉장히 그 수지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운송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항목인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6억 흑자였는데 1, 9월 중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2.2억으로 이렇게 큰 폭의 플러스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서비스 수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이제 해운업계 업황 자체의 부진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진해운 법정 관리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법정 관리가 9월 1일이 있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미 그 어떤 그 한진해운 자체의 어떤 그런 그 업계 사정, 한진해운 자체의 그 회사 사정 같은 걸 반영해서 1, 8월 중에 이미 적자로 이제 돌아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송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한진해운은 이미 법정 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그런 물류를 외국 선사가 대체하느냐, 국내 선사가 대체하느냐. 외국 선사가 대체할 경우에는 이제 운송 지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국내 선사가 대체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적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해운업 전체의 그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업계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그 운송 수지가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어떤 그 큰 폭의 흑자를 실현할 거냐, 아니면은 적자가 조금 더 지속될 거냐, 이런 그 두 가지 요인, 전 세계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한진해운 자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그 규모를 결정지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